야, 너 같은 애가 솔로인 게 이해가 안 된다. 진짜 괜찮은데. 여러분, 지금 저 말이 위로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짜증나. 써니힐이 솔로 여러분들을 위로해드리려고 만인의 연인으로 컴백했습니다. 써니힐의 만인의 연인. 헉, 아직 안 들어보셨다고요? 가사가 아주 대박인데. 솔로 창구 카푸치오, 솔로 창구 카푸치오, 솔로 창구 카푸치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노무현입니다. 여러분, 그 토건족들이나 일부 지주 세력들을 위한 부동산 투기 정책을 과감하게 포기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노력하는 시민들이 부동산을 고루 취득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민들이 뭉쳐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4대강 사업으로 만신창이 된 이 국토를 살리고 주거 환경을 지켜내는데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필요합니다. 조합원 여러분, 힘을 모아주십시오. 이 광고는 팟캐스트 생선장수 부동산 염장지르기의 진행자 정한영 조합원 제공이었습니다.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톡. 그리움이 크면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했던가요? 저는 이 경영 토크를 기다리는 시간이 왜 이렇게 지루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주일이 참 길었던 것 같아요. 매주 월요일 7시면 여러분을 찾아오는 시간이죠.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가 또다시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제가 오늘은 바로 소개를 안 해드리고 말씀을 좀 드렸던 이유가요. 이제 앞으로 방송이 시작되면 제가 여러분께 멘트를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스튜디오 안이 꽉 찼습니다. 일단 인사부터 좀 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유정식입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두 분은요. 잠시 후에, 예. 지금 멋진 두 남자가 또 더 있어요. 스튜디오 안에. 네. 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알아서 우리 최동석 이사님과 유정식 대표님께서 소개도 해주시고, 예, 질문도 해주실 거고, 저는 이제 살짝 빠지는 거죠, 대표님? 오늘 우리가 MC가 되는 건가요? 네, 굉장히 제자리를 노리셨던 이사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라고나 할까? 예. 네.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우리 유정식 대표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청년을, 독일 청년을 네. 이렇게 섭외하게 됐는지 그 경위를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서 그 초보 MC가 티가 난다니까요. 뭐요? 저희가 본격적인 얘기 시작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걸 들어야 해요. 뭐요? 뭘까요? 이사님. 광고죠, 광고. 광고. 미안합니다. 네. 이거 참 아주.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친절한 고대리가 모십니다. 국민 대리운전. 국민TV 조합원을 위한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서울 경기 어디서나 친절하게 모십니다. 국민TV 조합원과 함께하는 국민 대리운전 1544-9411. 한정구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센스 있는 엄마들의 외출 필수품 휴대용 여하 소변기 쉬아.
산책, 주말 나들이, 자동차 안이나 여행 휴가지 등에서 쉬아는 외출 시 우리 아이의 청결을 위해 꼭 챙겨야 할 첫 필수품입니다. 생수병과 쉽게 연결되어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고 귀여운 디자인의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 100% 국산 제품. 인터넷 쇼핑몰에서 쉬아를 검색하세요. 아우, 예. 우리 조합원이 낸 광고인데요. 여러분 많이 애용해 주셔야지 계속해서 광고가 들어온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국민TV 라디오 매주 월요일 여러분을 찾아가는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입니다. 앞에서 잠깐, 어떤 분들이 계시다고까지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요? 최 이사님. 네. 예, 시작하시죠. 아니, 제가 시작하는 건 아니고요. 우선 오늘 주제와 관련되어서 네. 우리 어떻게 해서 이렇게 멋진 독일 청년을 섭외하게 됐는지 네. 한번 소개해 주세요. 예, 오늘 그 주제는 독일 청년이 바라본 우리나라 기업의 생얼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제목 늘 우리 최 이사님이 좋아하시는 섹시한 제목인데요. 섹시한 제목이네요. 예, 오늘 나오신 손님은 두 분입니다. 이제 김원천 조합원님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독일 청년분은 이제 다니엘 텐들러 맞죠? 안녕하세요. 예. 네, 예. 마이크 가까이 써주시고요. 김원천 조합원, 네, 고개 깠다 가시면 안 보이시죠? 안녕하세요. 말을 하셔야 돼요. 말을. 안녕하세요. 우리 김원천 조합원은 우리 사무실도 디자인해 주신 분입니다. 네. 참고로 재능 기부해 주신 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이제 다니엘 텐들러를 이제 초대했는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티타임을 갖습니다. 그래서 2시간 정도 무료로 자문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제가 자원해서 하고 있는데, 김원천 조합원께서 신청을 저한테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가 조합원인지 몰랐어요. 무료로 하신 거죠, 무료라서. 무료라서이기도 하고요. 네. 평소에 관심이 있었는데, 네. 이게 무료로 해주신다고 그래서 새벽 5시에 신청을 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예.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지금 현재 같이 일하시는 분 중에 독일 분이 계시다. 근데 독일 분인데, 한국말도 굉장히 잘하시고, 같이 한옥에 대해서 열심히 이제 연구를 많이 하시고 같이 작업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평소 최 회사님이 독일을 많이 이야기하셨습니까? 그래서 과연 최 회사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 맞는지, 확인차. 예, 뻥치는 건 아닌지. 예.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예, 이렇게 생각하셨구나. 예. 그래서 독일 청년인 다니엘 텐들러 씨를 제가 모시게 됐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실 거라고 기대를 합니다. 네. 잘생기셨어요. 굉장히. 자기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텐들러 다니엘이라고 합니다. 근데 순수하게 독일 사람도 아니고 사실은 반반이에요. 어머니가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하고 원래 관계 없는 사람이 아니었죠.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혼혈이고 이제 근데 혼혈인데 모든 인간은 다 혼혈이에요. 그렇긴 하죠, 맞습니다. 혼혈 아닌 인간은 없습니다. 예, 단일 민족 그런 것도 없죠, 사실. 아니 모든 인간은 혼혈이래도 어차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예. 그래. 엄마 아빠를 혼혈이야 다. 네, 저희도 혼혈입니다. 엄마 아빠의 피가 섞여서 저희가 됐다고. 자꾸 야단 맞았어요. 어머니가 한국 분이세요? 혼혈이시네요. 라고 했다가 최 이사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혼혈 아닌 사람이 어딨냐고. 그래서 예. 그랬는데 우리 물잡이님께서 저한테 대신 전해달래요. 구텐탁이라고. 구텐탁. 발음 좋으시네요. 한글을 그대로 읽었습니다. 예. 근데요. 한국어를 굉장히 잘하시는데 어머니한테서 어렸을 때부터 혹시 한국어를 배우신 건지. 저는 어릴 때 한국말 조금 했다고 하시는데 저희 형은 저는 또 몇 년 우리 외할머니한테 좀 배우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한국 외할머니도 몇 년 우리 집에 계셨거든요. 근데 커가면서 거의 다 잊어버렸죠. 그래서 까먹은 채 이제 예전에 한번 다시 한국 와서 연세대 어학당에서 1년간 다시 배웠어요. 근데 그 존칭어를 정확하게 구사를 하셔서 제가 지금 순간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예, 굉장히 유창하게 잘하시네요. 네. 마이크를 조금 가까이 대면 더 좋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최 이사님. 예. 네, 그럼 이제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그렇죠. 예. 독일에서 어떤 공부를 했는지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저는 원래 건축 아니라
경제학과 다녔습니다. 그래서 경제 공부를 하면서 근데 저하고 좀 안 맞다 싶어서 그래서 고민도 하기 시작되고 그래가지고 이제 다른 거는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좀 몰랐습니다. 그러다가 뭐 해야 될지 모르면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뭘 좋아하냐 그런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때도 한국에 와 있었어요. 그 인턴십을 하고 있는데 경제연구소에서 그래서 좋아하는 거 뭘까? 근데 돌아다니면 항상 한국 전통문화 이런 거 예전부터 좋아했었어요. 특히나 한옥 가면은 뭐 한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마음도 편안하고 항상 뭔가 매력 느꼈어요. 근데 한옥 좋아한다 그래서 뭘 하지?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건축이겠네. 그래서 저는 건축 공부를 했는데 근데 먼저 건축 관심 있고 그 다음 한옥 가게 된 게 아니라 좀 거꾸로였습니다. 그래서 건축학과 다녀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한국 와서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한옥을 같이 하고 있는 거죠? 예. 한옥 저희 회사가 한옥 리모델링 많이 하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로 왔죠. 예. 그래서 김원천 조합원을 만난 거죠. 맞습니다. 김원천 조합의 맞습니다. 건축 어때요? 우리 다니엘하고 같이 일해 보니까 김원천 조합원은 어떤 느낌이에요? 사실 다니엘하고 일하기 전에 이제 다른 직원들하고 한 2-3번 정도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다른 직원이라고 하면은 다른 외국인? 한국인 직원. 뭐 다니엘 혼혈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뭐 그런 거하고 관련은 없는데요. 그러니까 다니엘하고 작업하면서 초반에는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 전에 직원들은 그 질문을 또 본인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 직설적으로 질문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작업을 하면서. 근데 다니엘은 본인이 이게 좀 상식이 안 맞는다. 아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주저없이 질문을 해서 그 문제가 뭔가 해결될 때까지 같이 뭔가 이렇게 협의를 하게 유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물론 저도 이제 그 협의에 어떤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깔때기가 힘들게 들어서 죄송합니다. 근데 그 일을 이제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가면서 정말 잘 끝냈던 것 같아요. 그 경험이 너무 저한테 지금 좋은 기억으로 있고요. 독일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문제가 있는데 그걸 적당히 넘기지를 못하는 어려서부터. 또 문제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있죠. 학교 다닐 때도 계속 그런 걸 강조하죠.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넘기면 안 되는 걸로 학교에서부터 가르치죠.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그럼 어떻게 이런 뭐 사람들하고 토론하는 법, 뭐 갈등을 해결하는 법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줍니까? 예, 그 수업 자체 많이 들리죠. 한국하고 이제 특히 수업 때 이제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거, 참석하는 거, 그거 중요시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점수도 그 시험은 반 들어가고 또 반은 수업 때 얼마나 잘 참석을 했느냐, 토론했느냐, 예. 그러니까 참석했냐가 참여했느냐, 참여했는지. 그 시험 점수가 크게 작용을 안 하나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은 한국처럼 이렇게 점수만 이렇게 바라보는 게 없죠.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성적을 낼 때,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성적을 낼 때 아주 선생님의 주관적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하는 거니까 수학처럼 딱 숫자로 답이 나오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의견을 기술했을 때 이 의견은 어느 수준이라는 걸 선생님들이 평가해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거죠. 계속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을 할 때 제가 토론을 얼마나 잘했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주관적인 것 같잖아요. 근데 상당히 객관적으로 선생님들이 그걸 평가해서 피드백을 주기 때문에 또 다 신뢰하죠. 시험 때 긴장을 해가지고 시험을 못 보는 학생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학생들한테도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업 때 좀 잘 참여를 해가지고 점수 조금 앞시킬 수 있고 그런 방법이 있죠. 그러면 다니엘은 왜 우리는 그래요. 그런 그 점수화된,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몇 개 맞았고 몇 개 틀렸고 이거는 뭐 누가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불만이 있다거나 이런 게 거의 적은데 예를 들어서 토론이라든지 이런 걸 선생님이 보면서 예. 점수를 매기시게 되면은 학생들에 따라서는 선생님 저는 굉장히 말을 잘하고 참여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왜 제 점수는 이렇게 낮습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학생들은 없나요? 많죠. 그래서 이런 점수를 줄 때 학생하고 보통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정해놓죠. 그러니까 이렇게 택했는데 너희들 생각 어떠냐. 저희 학교는 좀 그랬습니다. 저희 학교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친구가 뭐 자료를 하죠. 제 생각엔 잘했는데 그래서 점수 조금 더 잘 주는 선생님도 계셨죠. 예. 그렇죠. 예. 그럼 독일에서는 우리나라하고 공부한다는 그런 느낌, 그런 공부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많이 다르겠네요. 예, 다르죠. 예, 어떻게 다릅니까? 우리나라는 보통 이제 공부 얘기하면 딱 시험부터 떠올리거든요. 예. 예. 지금 학생들 시험 기간이거든요. 예. 공부한다. 어떤 이제 인식을 가지고 있나요? 일단은 공부를 하는 거 저도 학교에서 초등학교부터 항상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말은 네가 학교하고 점수를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인생을 위해서 공부를 한다. 그래서 일단은 그 자기 관심에 따라서도 조금 이제 스케줄 조절 가능하고 특히 고등학교 때 이제 심화하고 싶은 과목을 2개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회사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뭐 국어하고 뭐 영어 관심 많았기 때문에 그 2가지로 택해가지고 그걸 중심해서 그걸 공부를 했죠. 고등학교 때도. 그러니까 학생들의 관심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한국보다. 근데 이제 독일 학교 시스템, 학습 시스템에, 그러니까는 졸업할 때 졸업 성적을 학교에서 내는 것,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대학을 갈 때 그 성적을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입학시험을 치거나 뭐 그런 일은 없는 거죠. 우리도 회사에 들어갈 때 또 입사시험을 치고 뭐 그러는 건데 독일에서 생산성이 높은 것은 그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지 않고 국가가 정해준 공적 기관에서 발부한 성적, 발부한 평가 이것이 그대로 독일 전역 어디에나 공히 유효하다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은 먼저 전제가 돼야 될 것이 그렇게 공신력이 있는 기관, 그러니까 거기서 인증했다라고 그러면 누구도 의문을 제기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감이 쌓여 있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사실 우리나라 환경에서는 참 바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부러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예. 우리나라는 이제 객관성이라는 어떤 그 개념 때문에 점수, 숫자로 나오지 않으면 믿지 않는 그런 스타일이 있거든요. 예, 독일은 이제 그렇지 않죠. 예, 좀. 그러니까 선생님의 평가에 대해서 거의 그 신뢰를 하죠. 왜 신뢰를 하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 초등학교를 독일에서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면 1학년 들어가서 졸업할 때까지 한 담임 선생님이 계속 그 아이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마다 좀 다른데 그러니까 몇 년을 그 아이를 관찰했잖아요. 그러니까 걔가 어떤 특성이 있는지 어떤 재능이 있는지를 초등학교 선생님이 다 파악을 해서 얘는 어느 학교 가는 게 좋겠다 이런 추천을 해버리죠. 그러면 부모가 당연히 선생님이 추천한 대로 그러기로 가는 거죠. 근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요. 이사님, 저는 이사님 말씀 듣다가요. 우리나라 또 따라쟁이잖아요. 또 어디서 뭐가 좋다 그러면은. 따라하지 또. 또 근데 무조건 그 표면적인 것만 따오잖아요. 6년을 한 담임 선생님 가르치는 거 좋은데 이랬다가는 초등학교 큰일 납니다. 4년입니다. 독일은 초등학교 4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큰일 나는 게요. 뭐 촌지 통하고 그다음에 선생님한테 한번 찍히기 시작하면 걔는 죽어요. 네. 아마 그 반대 많이 할 것 같은데요. 네. 아니 쿨쿨님께서 딱 제가 하고 싶은 말을 하셨어요. 우리나라는 왜 그렇게 못할까요? 대체 왜? 왜 못하느냐?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가 민주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민주주의를 우리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이제 우리 다니엘이 그걸 충분히 얘기해 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의 지성인들이 지금까지 고통스럽게 또 자기 희생을 통해서 쌓아온 민주주의의 전통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를 우리 힘으로 얻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의 세력에 의해서 그냥 공짜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의 그런 상황이었고 우리가 그 유럽의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왕의 목을 치는
아주 피 흘리는 역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들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몸에 배어 있죠. 아주 네. 처절한 민주주의의 그 믿음이랄까 이런 게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결국 민주주의가 되면 신뢰는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를 이식된 민주주의라고 표현을 하는데 미국식 민주주의를 그대로 미 군정이 갖다 심어놓은 거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제도들을 그대로 따와서 사실은 속 알맹이는 채워지지 않은 채 겉으로만 민주화된 국가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이 지금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가 아직도 다 민주화되지 못해서 많은 시민들이 촉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아십니까? 예. 왜 갑자기 허공을 응시하시면서 한숨을. 굉장히 그 어려운 테마이죠.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해서 사실은 저는 좀 일단은 대단하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광주부터 시작돼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들도 굉장히 자기 희생하고 싸우고 그렇죠.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은 사실은 물론 민주주의 이루어졌다가 좀 굉장히 부끄럽게 나치 시대 이루어졌고 그 후에는 미국 사람들이 사실은 해방해줘서 민주주의를 다시 돌려준 거예요. 물론 미국 시스템을 해서 제가 비판적으로 조금 생각을 하지만은 근데 그것도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도 이제 민주주의 이제 다시 돌려받았고 하지만은 이제 긴 역사에서 다시 이제 그거 다시 핀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일단 저희가 그 교육에 대한 문제를 살짝만 조금만 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제가 이 프로필을 보니까 독일에서 뭐 기본적으로 학교를 다니셨지만 중간에 잠깐 서울대 건축학과 방문학생을 하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독일의 학생들하고도 공부를 하셨고 당연히 예. 한국의 학생들하고도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느낌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독일 대학교 보면은 공부 자체가 훨씬 자유로웠습니다. 이제 독일 시스템이 또 바꾸면서 그거 많이 또 달라졌다고는 하지만은 제가 그때 공부를 했을 때 과목도 되게 자유롭게 이제 택할 수 있었고 그렇죠. 물론 이렇게 규칙도 있었지만은 그리고 자기 책임으로 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스케줄도 없었는데 이제 그러니까 1학년, 2학년 그런 거 있었지만은 남는 시간은 제가 뭐 자연스럽게 뭐 10년 공부를 하려면은 10년 동안 잘 이렇게 조금씩 하고 할 수도 있었고 아니면 1년 동안 하겠다. 그것도 이제 알아서 잘 밀도 있게 해가지고 할 수도 있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 책임, 그러니까 자기 스케줄, 자기 공부 다 스스로 책임을 져야 되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독일 학생들이 조금 더 독립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러니까 다 이제 수업 때만 듣고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관심도 찾아야 되고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는 거 있었고 그거 하고 달리 한국 학생들이 물론 열심히들 하죠.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리고 독일 학생보다 잘하는 것도 많겠죠. 하지만은 이제 자연스럽게 자기 책임으로 이런 거 다 고민을 해서 해놓는 거 그거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요, 저희도 뭐, 저희가 과목 정해서 수강 신청하고, 저희도 시간표 짜서 공부 열심히 하고 그렇거든요? 예, 열심히 하죠. 예. 근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저는 그때 한옥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자유로운 과목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 만나가지고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래, 해라. 그래서 독일 선생님들도 막 도와주면서, 예, 그래서 뭐 한옥에 대해서 그 심화 논문도 하나 쓰고, 이제 설계도 한옥 설계 하나 해보고, 그거 다 독일 교수님, 선생님들 밑에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유롭게 제가 공부를 할 수 있었다는 게 저희 폭이었죠. 예, 독일 시스템 안에서. 한국 학생들은 선생님을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한국 학생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본인의 어떤 소신에 맞춰서 공부를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혹시? 그거는 아마 초등학교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예. 이제 항상 이제 공부 받고 표처럼 그런 거 배워가지고 시험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네 관심거리를 찾아가지고 알아서 깊이 들어가는 거 그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 생각에는. 그래서 이제 독일 교육의 특징은 뭐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들의 불란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유럽 대륙 국가들의 특징, 북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각 개인이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마음대로 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시험 성적으로 평가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축구 잘하는 사람은 축구로, 음악 잘하는 사람은 음악으로, 미술 잘하는 사람은 미술로, 또 뭐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여유가 독일 교육 제도에는 살아 움직인다는 거죠. 그게 독일 학생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대학에 가서 지금 다니엘이 얘기한 대로 이렇게 여유가 룸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걸 철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든 신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든 심리학과에서 공부를 하든 조금 정해진 룰이 있는데 그 룰만 맞추면 나머지는 다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학을 공부하고 나서 안 되겠다. 이게 다시 이제 내가 건축학을 해야 되겠다. 한옥에 필이 꽂혀가지고 그럼 가서 다시 경제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누구도 방해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시스템적으로. 이게 굉장히 독일 교육제도의 장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게다가 또 등록금도 공짜잖아요. 등록금도 뭐 거의 없죠. 중간에 등록금도 생겼다가 이제 거의 다시 없어진 거죠. 등록금을 그것도 뭐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죠. 예, 그 정도였습니다. 한 50만 원에서 100만 원 그 사이로 했다가 여유가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요즘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정치인들이 그 찍소리를 못 하고 이제는 다 없애는 그렇죠. 거의 안 남았죠 지금. 거의 안 남았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굉장히 부러워하겠네요. 지금. 진짜 부러워하겠네요. 우리 대학생들이 그래서 빨리 이렇게 좀 연대해서 이 등록금을 없애는 방식으로 빨리 해야 됩니다. 네, 참 서글픈 현실이 지금 대학생들은 남학생 같은 경우에요. 군대가 있는 사이에 그 장학재단에서 받은 그 등록금 대출에 대해서 이자를 유예해달라 이런 부분을 가지고 사실 대학생들이 고민을 하거든요. 그리고 사회에 나오자마자 일단은 학자금 대출 갚는 것부터 빚을 안고 시작을 하는 그런 현실이고 어떻게 보면은 왜 독일 학생들은 자유로운데 한국 학생들은 그렇지 못합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독일 학생들을 이렇게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게 하는 그 상황과 한국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유롭지 못하게 만드는 그 제도적인 문제들부터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 1시간 가지고 완전 부족하겠는데. 물어볼 거는 많고. 네. 왜냐하면 우리는 미국 정보는 많은데 미국식 자본주의는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서 그런데 유럽식 자본주의 특히 독일식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다니엘이 좀 많이 얘기를 해 주시고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뭐 또 기회를 만들죠. 뭐. 네. 오케이. 예, 지금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독일에서의 경험하고 빗대어서 이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 그 기업 문화의 어떤 좋은 점이랄까? 일단 좋은 점에서 일단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은 뭐 많이들 얘기하지만은 한국 사람들이 일단 정이 있는 거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정이 독일 말로 뭐라 그러죠? 정. 딱 맞는 표현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없어. 정이란 표현이 영어도 어렵고. 근데 다니엘이 김원천 조합원이랑 함께 일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기본적으로 너무 좋은 회사에 지금 들어가신 거 아닌가요? 저희도 일단은 사람들이 진짜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지금 굉장히 운이 좋으신데요. 다니엘이 정을 모른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회사에서 정이 제일 많은 게 다니엘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어머니한테 배운 것 같은데요. 굉장히 경쾌하고 그다음에 일도 되게 즐겁게 하고 예. 그래서 저희한테도 많이 굉장히 인상도 깊고 좋습니다. 네. 일단 외모가 반은 먹고 들어갈 것 같아요. 너무 잘생기셔서. 회사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요. 혹시 개인적인 질문인데 여자친구 있어요? 저는 뭐 좀 잘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답을 드려도 되겠죠. 일단 발을 빼시네요. 답을 흡피하게 하시네요. 예. 네.
이런 것도 독일에서 좀 다르죠. 이런 개인 질문이나 이런 거 하는 게 이제 적응했지만은 당황스러우시군요. 아직까지도 사실은 굉장히 개인적인 질문이 나왔을 때 한국에서는 근데 개인적인 질문을 훨씬 많이 하는 것도 사실이죠. 나이가 몇이냐 이런 것들. 예, 나이 몇이냐 물론 상대방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막 말을 해야 되는지 뭐 존댓말도 어떤 수준으로 써야 되는지 물론 그거 파악하기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는데 좀 문화적인 차이가 있긴 있죠. 예. 그러면 이제 그 아까 좋은 점 정이 많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예. 나쁜 점이 아마 더 많을 거라고 기대하고 지금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그걸 많이 기대를 하실 텐데. 아니 옆에 있는데 동료가 있는데 이게 말이 가능할까요? 사실은 지금 이번에 유정식 대표님 만나 뵙기 전에 한 1년? 2년 정도 계속 이런 야근이나 기업 문화에 대해서 다니엘하고 많은 얘기를 했었어요. 실제로 경영 토크 들으면서 여기에 다니엘이 좀 참여를 해서 독일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유 대표님을 뵀던 거죠. 와우. 네. 아주 저한테는 큰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그 한국 회사의 나쁜 점 한번 말씀해 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당연하게 야근이 나오죠 일단은. 가장 먼저. 그리고 야근을 많이 하고 또 독일보다 이제 조금 이제 그 수직적인 체계 때문에 그 어려움들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일단은 그것도 있고 계급 문제 있고 관계주의라는 게 회사 내에서보다 회사하고 외부하고 관계되는 거 그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관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는 게 개인 관계. 이제 누가 누구를 안다 뭐 이런 인맥. 인맥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개인 능력도 물론 상관없다고는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그것보다 그러니까 좀 대체하는 것들 괜히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수직 체계? 이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윗사람한테 좀 비판적인 말씀 드리기가 어려워하는 거. 어렵죠. 그러니까 그거 자기 생각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거죠. 쉽지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독일 사람들도 워낙 직접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제 안 좋으면 이건 안 좋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 어떨 것 같습니까? 이렇게 표현을 안 하고 저희 생각에 이렇게 하는 건 낫습니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 있어가지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조금 더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신뢰로 생각 안 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신뢰가 아니다. 그냥 있는 대로. 그러니까 물론 이렇게 막 큰 소리로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거 독일에서 조금 더 쉬운 것 같습니다. 에이, 그래도 사람인데 그 부하 직원이 와서 아무리 옳은 소리지만 듣기 좀 싫을 것 같고 감정도 좀 상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들이 다 그렇다 그런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마다도 자의가 있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라는 거는 시스템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위에 있는 사람 나를 평가하는 사람이라도 그렇게 마음대로 내가 생각한 거를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거는 아마 그 계층이 독일 사회도 계층은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있죠. 없는 거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한국처럼 이렇게 명확하게 돼 있지는 계층이 돼 있는 건 아니죠. 사실 저도 이제 사실은 독일에서 일하는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제 또 너무 많이 적응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뭐 사원, 대리, 팀장. 그래서 가끔 독일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 독일은 이런 거 어떻게 돼 있지? 막 하면은 질문 자체 일단 이해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뭐 윗사람 뭐 팀장 하나 있는데 그 외에는 뭐가 있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이 경영 토크에서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민주화돼 있다는 것, 경영을 민주화시켜야 된다는 것은 계층 구조를 없애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층 구조를 없애는데 독일은 계층 구조가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계층 구조가 있지만
역할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그것을 권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되게 좋게 표현을 하셨네요. 그래서 서로 일을 함께 잘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고 있을 뿐이지 내가 저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그런 의미로서의 계급이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신적으로 다 수평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총리나 그 지금 수상이나 메르켈 수상이나 우리 말하자면 일반 평범한 시민이나 사실은 같이 밥 먹고 같이 대화하고 그럴 수 있는 평등한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로 역할이 다를 뿐이지 권한과 권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독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뭐 독일 사람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이름을 바로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직책을 불러줘야 되고 이름을 부를 수가 없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 계급이 생기는 거고 의식 속에서도. 사실은 좀 웃긴 얘기긴 한데 저는 이제 대리니까 대리 되기 전에도 되게 어렵습니다. 전화할 때 뭐 국어권 쪽에 뭐 덴들라 다넬입니다라고 했을 때 네? 금방 뭐라고 하셨죠? 이름이라고 또 설명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대리라고 이제 붙일 수 있으니까 조금 나아진 거예요. 이제 대리라 그러면 사람들이 얘가 지금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니까 한국에서는 다 알아버리니까. 제가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줄 알아요. 이름으로만 했을 때. 그렇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가진 직책을 얘기했을 때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된다. 쉬워졌습니다. 그런 게 있네요. 예. 근데 뭐 저는 얘기 들으면서 이사님 협동조합 내에서 저희 그 미디어 협동조합 내에서도 굉장히 수평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사님한테 다 얘기하거든요. 직접적으로 시간 되시냐? 차 있으시니까 운전기사에다가 짐꾼을 좀 하셔야 된다. 네. 뭐 해주시겠어요? 이런 거 아닙니다. 저도 하셔야 된다고. 그다음에 의상은 이렇게 뭐 단체 티셔츠를 입으셔야 된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미디어 협동조합의 모습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그 모습하고 좀 많이 비슷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도 저는 드는데 이사님. 네. 말씀하세요. 미디어 협동조합에서는 완벽한 수평 구조를 지향하시잖아요. 지금 이제 그런 군국주의적인 계급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의 차이 때문에 그 계급을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그것이 우리 사회의 비효율을 낳고 있고 우리 사회를 부패 구조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민주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수평 구조로 간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계급이 없을 수는 없죠. 왜냐하면 서로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조직 구조상의 계급을 만들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그 계급이 갖는 의미가 그것은 역할의 차이일 뿐 그 권한이나 말하자면 권력의 차이로 생각해서 권력이 더 많은 사람이 권력을 적게 가진 사람을 억압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지금 우리 정부를 보면 박근혜가 제일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국무위원들이 그 앞에 가서 벌벌벌벌 떨고 골프 치고 싶어도 골프 쳐야 되냐고 물어보고 이런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가 조금 더 무슨 그 다니엘이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더 무슨 우수한 뭐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문화적인 문화적 차이를 서로 공유하고 이해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생산성이 더 높은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근데요,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은 독일의 어떤 기업의 경영 구조나 또는 문화가 굉장히 궁금할 텐데, 우리 다니엘 대리는 이미 한국식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질문을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해랑강님께서요, 독일 회사의 의사결정 구조는 어떤지 한국처럼 사장님이 좀 결정을 하시면 그냥 다 법이에요. 다 따라야 되거든요, 한국은. 그리고 부서장 지시에는 무조건 절대 복종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6시라는 퇴근 시간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5시 55분에 부서장이 서류 하나를 던져주면서 이거 내일까지 해놔.
이러면 못 가는 거예요. 뭐 선약이 있건 뭐 개인사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부하 직원이 다른 의견이 있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시대요. 근데 다니엘 대리 한국식 말고 독일식으로 예. 어떻게 다른지. 독일 회사 다녀본 적이 없어서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경험이 일단은 없죠. 네. 그냥 친구한테 듣는 말이라든지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에서 자라온 걸로 이제만 말씀드릴 수가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죠 일단은. 근데 뭐 일단은 독일 같은 경우 야근 예를 들자면 야근을 안 한다고는 할 수가 없죠. 할 때가 있고 하지만은 일단은 지금 말씀하시는 경우보다 더 심각한 경우가 그냥 윗사람이 퇴근을 안 해서 못 가는 거. 예를 들자면 저는 그런 거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독일에서는 그 일단은 야근하면은 뭐 좀 아주 엉뚱한 회사 아니면은 일단은 잘 이렇게 야근 수단을 주고 아니면은 그 시간을 나중에 휴가로 줘야 되니까 그것부터 좀 다른 거죠. 회사들이 이제 누가 야근할 때 그 돈 나가니까. 아, 싫어하시는구나. 예, 그러니까 쓸데없이 야근하는 거 싫어하는 거죠, 일단은. 예. 그러니까 어떤 노무사 얘기를 들으면 우리 노동에 관한 근로기준법의 대원칙이 있잖아요. 거기 세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 어떤 노무사 얘기 들어보면 그 유럽에서 온 노무사들과 같이 이야기하다 보면 한국에서는 계속 법을 지키라 계속 법을 지키라고 교육을 하고 노무사들이 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보면 아니 법을 지키라는 걸 왜 말해야 되는지 법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지금 그 황당한 일이 우리는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야근을 시켜도 그거를 이제 연장 근로 수당이라든지 야근 수당을 반드시 법에서는 주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안 주는 회사들이 우리 사회에도 많거든요. 그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거고 임금을 체불하는 것이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건데 우리 사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정말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민주화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많이 남아있죠. 그것도 역시 민주주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영의 민주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 한국에서 야근 많이 해보셨죠? 많이 했죠. 예. 아니 표정이 갑자기 아휴, 많이 했죠. 어떻습니까? 야근한 날 이제 그 다음 날 뭐 본인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어떻습니까? 뭐 일단 이상한 게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윗사람이 안 가서 못 갔다 저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회사가 사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현재는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윗사람이 없습니까? 일을 하셔도 제가 먼저 가보겠습니다. 아니 김원천 조합원이 윗사람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말을 제대로 못하는 거 아니야? 아 그런 거 아니죠. 저는 야근을 잘 안 하거든요. 제가. 아 그래요? 네. 일단 지금 이제 다니엘 대리가 얘기했듯이 그 야근이 가지는 폐해라는 게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실제로 뭐 현장에서 디자인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책상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야 되고 그거를 바탕으로 설계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엇보다 이 정신이 맑아야 돼요. 그리고 기분도 늘 어떤 좋은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야근이라는 게 그리고 회사의 생산성 저하를 불러오는 거죠. 그래서 뭐 상사지만 저는 가능하면 야근도 안 하고 주말에 잘 안 나가는 편이라. 네. 그러니까 또 왜 야근을 했냐 생각하면은 뭐 이제 일이 많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늦게까지 있고, 근데 늦게까지 있어가지고 다음날 피곤해지고 피곤하니까 해야 될 만큼은 못 하고 그럼 더 늦게 막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화 순환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악순환. 악순환, 예, 악순환이죠. 이런 거. 그러니까 꼭 뭐 일무나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다니엘 보면은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그런 게 또 다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본인이 스스로 본인이 가지는 스트레스를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집에 예전에 옥탑방에 살 때 보면은 거의 뭐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 거의 화원을 만들어 가지고 꽃을 키우고 꽃씨를 이렇게 시장 가서 사 가지고 때 되면은 꽃을 이렇게 꽃씨를 심고 물을 주고. 어허, 이 남자 섬세한 남자일세. 네, 실제로 그리고 그 예전에 다니엘이 막걸리로 그 뭐지 파우더 케이크 같은 걸 해준 적도 있는데요. 어머나.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스트레스가 있으면 그것도
어쨌든 관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막 술만 먹고 또 다음날 또 뭔가 악순환이 계속 되는데 네. 본인이 본인의 몸과 마음을 좀 선순환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이게 개인적 성향인지 아니면은 독일 사람들이 이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다니엘 보면은 그걸 느꼈어요. 지금 독일에서도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 만약 야근을 하게 되면 독일에서는 다음 날 그 시간만큼 늦게 출근을 하더라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독일 친구하고 얘기하시면서 혹시요 우리 한국에서는 그게 일상화돼 있어요. 일단 직장인들이 모였다 하면 직장 상사 욕을 해야 돼요. 완전 스트레스 받는다고 짜증난다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혹시 독일 친구도 직장 상사 욕을 하고 우리 회사 너무 불합리하다 이런 욕을 하고 저희랑 비슷하겠죠 직장인인데. 그럼요. 예. 그럼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독일에서 무조건 좋게 막 얘기 나오고 한국은 다 비판적인 얘기 나오고 사실 그런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사람 그래서 사는 세상인데. 지금 이제 네. 근본적으로 약간 해란강님도 계속 물어보셨고 그랬는데 독일에서는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우리는 이제 일본에서 그렇게 그 일제 식민지 잔재로 우리가 있는 품위제도에 의해서 밑에서부터 쭉 이렇게 이제 품위서를 만들어 가지고 위로 결제받는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거 알죠? 예. 우리 한국 회사에 다녔으니까 당연히 결제하는 거 아시죠? 결제한다는 거 알지, 그지? 예, 물론 우리 회사 좀 작으니까 물론 조금 다르긴 하지만 좀 다르죠. 이 얘기로 좀 얘기 들었죠. 독일에서는 어떻게 의사결정하는지 그거를 한번 얘기를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독일 회사를 정식으로 뭐 오랫동안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이제 경제학과를 다니고 그랬으니까 그 독일의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알잖아요. 아나요? 좀 어려운 질문이긴 하죠. 예. 네.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그냥 말로만 많이 들어가지고 그렇죠. 친구들한테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설명해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똑같네요. 우리랑 똑같이 글로 배우셨구나. 이런 부분도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이 모르면 모른다고 분명히 얘기해요. 저는 모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모르기 때문에 이 일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알려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해요. 그러면 한국 직원은 만약에 같은 상황이라면? 네. 뭔가 늦어요. 그런 어떤 얘기하는 포인트들이 조금 늦는 거. 일단은 뭔가 본인이 막 그 전에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뭔가를 막 서칭을 하고 하다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고 얘기하는 경향이 있고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순간적으로 그때 바로 얘기해요. 본인의 처한 상황을 자기가 모르는 거를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모른다는 걸 이제 창피하지 않는다 이런 건가요?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맞습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독일에서도 거꾸로 이제 동양 일문화에 대해서 이게 나올 때, 그러니까 못한다고 모른다, 이해 못했다, 그 동양 사람들이 말을 못한다. 예, 그거는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러니까 물론 독일에서 이제 막 모른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단은 이것을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 건 낫지 않을까, 이런 말을 꺼내는 거 한국만큼도 어렵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를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 계속 궁금해서 독일 사람들은 어때요? 독일 문화는 어때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데 아예 포인트를 다음에 기회가 되면 바꿔서 그러면 독일에서 도대체 한국을 비롯해서 동양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교육받으셨는지, 어떤 문화를 가지고 있다라고 알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바로 섭외 들어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의사결정 시스템을 해란강님도 그 계속 여기 지금 댓글로도 계속 물어보고 계신데 제 생각에는 이제 그 다니엘이 그 독일 회사를 직접 다녀본 게 없어서 이제 그렇지만 이제 학교에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그지? 학교에서 이렇게 다 가르치니까 회사에 가면 뭐 어떻게 된다는 거를. 그 기본적으로는 독일은 법에서 3가지 의사결정 구조, 의사결정체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로 말하면 이사회. 물론 총회라는 게 있죠. 총회. 어떤 주식회사든 뭐든 간에 다 총회가 있고 그 밑에 반드시 이사회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사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 체계인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중요한 기구인데 이사회에 반드시 직원들이 참여한다는 거죠. 예. 그게 이제 독일 말로 베트립스라시라는 건데 직원협의체. 직원협의체죠. 그래서 직원협의체의 대표들이 그 이사회에 들어가서 반드시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거기서 제대로 의사결정이 됐는지를 감독위원회라는 게 또 있어요. 아프제스라트라는 감독위원회에서 그 감독위원회는 반드시 직원들의 반이 2분의 1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들이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거는 굉장히 아주 광범위하게 참여하도록 돼 있죠. 그게 이제 보니까 직장 내 어떤 그런 단체들, 회의체들, 그렇죠. 그 국가의 어떤 그 상권 분립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돼 있네요. 그렇죠. 직원 평의회는 국회와 같죠. 이사회는 행정부, 감독위원회는 사법부와 같은 그런 기능을 합니다. 서로 견제하고, 그렇죠? 공동 결정하고 이런 공동으로 식이네요. 결정하죠. 아주 법으로 단독으로 어떤 사람이 의사결정을 했다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을 정도로 공동 의사결정, mitbestimmungsgesetz라는 법에 의해서 반드시 공동 결정을 하도록 돼 있어요. 네, 다니엘 잘 배우고 계시죠? 여기 와서 지금 독일의 기업 의사 결정 구조를 배우고 계십니다. 잘 알고 있어요. 아까 표현도 하나 헷갈려가지고. 실제로 됩니까?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독일도 다른 국가하고 다른 게 이제 이런 걸로 통해 이제 직원들의 권력이 굉장히 강한데, 그러니까 일단은 그러면은 경제적으로 그런 거 단점이 아니냐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산업하는 사람들이 아니 뭐 내 결정은 뭐 이제 직원들이 와서도 뭐 뒤집고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기업주의 입장, 그러니까 그 소유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소유와 뭐 경영이 분리된 회사라면 괜찮겠지만 예를 들어서 직접 그 소유자가 경영자까지 겸하고 있을 때는 더더욱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경제적으로 봤을 때 일단은 독일이 굉장히 요새 잘 돼 있는 건 아시죠?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그리고 그거 덕분에도 이제 파업 때문에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시간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사 평화가 계속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 거죠. 직원들이 이사회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감독위원회에도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파업 때문에 이제 손실이 별로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별로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동 결정을 한다라고 한다면 두 가지 정도 이제 문제점을 지적을 많이 하는데요. 첫 번째는 공동 의사결정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딜레이 된다. 의사결정할 때 그런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여러 사람들이 같이 결정하다 보니까 어떤 그냥 두루뭉실한 비슷한 어떤 창의력이 별로 없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아마도 이제 진짜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 산업에서 그거 살짝의 단점 될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것 때문에 독일이 굉장히 이제 든든한 구조가 된 것 같습니다. 이제 독일 회사들도 대부분 그런 거 근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영적으로도. 최고 경영자한테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공동 의사결정을 하도록 법에서 강제하고 있어서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게 좋으냐? 그러니까 최고 경영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에게. 83%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독일 경영자들이. 공동 의사결정이 좋다. 이게 아주 투명하니까. 무슨 야로를 부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투명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신 게 이제 장애력 떨어지지 않냐. 뭐 일단은 독일 국민성도 장애력 강한 점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대신 이제 적절하게 재계적으로 잘하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어떤 산업들이 성공을 하냐 보면은 뭐 되게 이제 기계과나 이런 쪽도 많이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뭐 장애력, 저도 뭐 독일 내에서도 우리가 장애력 좀 미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 비해서 좀 떨어진다. 그 이야기도 있기는 있죠. 하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도 충분히 장애력도 이제 잘 활성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동의사결정, 그러니까 수평 구조로 사회 전체가 돼 있으면서도 공동의사결정으로 또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이 시스템은 독일만 그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독일어권에 있는 나라들은 물론 스위스나 오스트리아는 다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핀란드, 헝가리 심지어 최근에 이제 민주화가 돼 있는 헝가리도 그런 시스템을 따라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사회 전체가 그렇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실제로 그런 공동결정 제도가 문화적으로 세팅되어 있지 않는 영국과 이탈리아는 그러면 빠르게 뭔가 일어나느냐? 영국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독일보다 더 느려요, 걔네들이.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아니요, 저희가 아니 저는 시간이 이렇게 짧은지 지금 처음 알았어요. 벌써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거 정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왔거든요. 김원천 조합원께서는 늘 듣기만 하시다가 지금 현장에 오시니까 어떤 것 같으세요? 일단 문희정 아나운서님 이렇게 가까이서 1시간 정도 보는 게 처음이고요. 아침에 노래방 들었거든요. 왜 출근하면서요. 네. 네. 아유, 대단하시고요. 아침 일찍부터 지금까지.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이게 저도 시간 가는지 모르게. 네. 네, 1시간 가까이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다니엘 대리를 한 번 더 보내주셔야 될 것 같은데. 한 번 더 오시든지 같이. 예. 네, 우리가 할 얘기가 많은데 사실은. 네, 지금 근데 예, 오늘 사실은 준비를 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리고 꼭 물어봐 줬으면 하는 질문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유 대표님, 어떡하죠? 이거 다음에 해야겠는데, 이거? 다음을 언제로 하실 건지. 한번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에 대한 좋은 점들을 되게 적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좋은 점들도 많으니까. 저게 독일 사람들의 그 아주 외교적인 멘트예요. 내가 잘 알아요. 독일 사람들이 저렇게 말을 많나. 네. 자. 다니엘, 그러면은 저희가요, 다음번에 기회가 되면, 그때는 이제 한국의 좋은 점에 대해서 마음껏 얘기할 수 있는 기회 드릴게요. 저희서도 좀 자랑하고 싶었는데, 그렇게도 못하고.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니엘, 그리고 우리 김원천 조합원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최동석 이사님, 유정식 대표님. 네. 오늘 두 분의 목소리가 많이 안 들렸어요. 그 유정식 대표님 특히. 예. 전 얘기를 경청하고 있어가지고요. 예. 다음 주 월요일은 우리 유정식 대표의 목소리를 좀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하고요. 최 이사님, 오늘도 역시나, 굉장히 열심히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좋아하셨습니다. 아니, 독일 얘기라 할 수 없이 내가 좀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다니엘이 조금 독일 회사를 다녀본 경험이 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약간의 아쉬움이 있고요. 나중에 이제 교육제도에 대해서도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최동석 유정식의 경영 토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